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또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니까 역시 제가 뉴스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뉴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분석을 좀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어떤 뉴스를 또 가지고 왔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연준의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연준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역시 연준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더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경기 부양책들이 더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양적 완화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기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오게 된다면은 증시가 역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고 해서 증시가 이제 허구한 올라갈 것인가? 또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 결국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다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올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참고한다면 역시 연준에서 경기 부양책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조건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체크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V자형 회복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V자형 회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V자형 경제 회복 가능성을 지금은 거의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도 금융주를 매도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V자 반등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그리고 풀려난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 경기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도 좀 불안하고, ETF나 ETN 같은 경우도 괴리율이 너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지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경제 전체 분위기는 역시 부정적이지만은 그러한 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그 점은 결국 거품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V자보다는 W자 또는 U자 형태로 조금 침체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상승이 조금 길고 약간 높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충격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인데요. 이제는 나스닥에서까지 중국 때리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IPO 문턱을 높여서 중국 기업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금은 중국 기업들 상장시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도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역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사이에서 역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까지도 피 튀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뉴딜 정책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사실 이런 뉴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화를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남은 현금 비중으로만 주식을 하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핫하고 이슈가 많이 돌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앞으로 급등 더 추가 상승이 더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테마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뉴스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 가능해진다라는 뉴스죠. 사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뭐 빅데이터 말고도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로 기업들이 정말로 수혜를 볼지, 사실 지금 과거 역사를 한번 돌이켜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정말 수혜를 봤던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수혜를 봐가지고 기업의 실적이 많이 좋아진 사업은 제 생각에는 4대강 정도였지 않았나. 그게 이제 실제로 인프라 구축하면서 수혜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진 시기도 있었는데, 이 디지털 뉴딜과 한국판 뉴딜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혜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참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땐 투자 회사들 역시 수혜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역시나 이 전체 큰 그림에서는 V자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아직까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테마 관련주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테마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사놓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테마 장세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뉴스 4가지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더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항상 제가 요약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키워드가 있는 뉴스들만 좀 뽑아오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뉴스를 잘 체크하시고 시장 역시 큰 그림으로는 불안하다라는 점 항상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